안녕하세요. 수학행 교실 현경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까라는 게 이번 시간에 이제 목표, 이걸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웠을 때 그때 접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에 대한 얘기하고 반복되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게, 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를 2차 함수에서 풀고 있을까? 1차 함수에서는 못하나? 1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직선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1차 함수는 직선으로 그리기 때문에 1차 함수는 그래프가 직선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저 아래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서 여기만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는 힘든 거지. 근데 2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포물선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2차 함수에는 포물선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할 때가 있고 위로 볼록할 때가 있고, 아래로 볼록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내려간다는 게 있고 위로 볼록하니까 여기까지만 올라간다는 거 우리가 짚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2차 함수일 때는 최대 최소를 무조건 하나씩은 가질 수 있다는, 무조건 하나씩. 왜냐, 최대값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니까 최소값을 얘기할 수 있지, 최소값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얘기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 2차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꼭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될 수 있는 요 후보가 어떤 놈이냐? 꼭지점이라고 하는 놈이니까. 꼭지점이라고 하는 놈. 우리가 2차 함수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꼭지점이라고 하는 놈이 그 역할을 해주니까 우린 이 문제를 풀 때, 최대 최소라는 문제를 풀 때는 꼭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식이 2차씩 나왔어. 그럼 무조건 표준형 만드는 걸로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문제를 보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자요. 자, 얘 보니까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네. 그럼 이 문제 나오면 우리 무조건 뭐 하라고? 표준형 만들어주는 걸 하라고. 자, 여기 x제곱의 개수가 3이 있으니까 3으로 묶어줘서 여기까지 해줘야 되죠. 표준형 만드는 거,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제곱식을 만들려면 얘한테다가 더하기 빼기 얼마 해줘야 돼? 1이 더 필요하니까 1 더해주고 1 빼주고, 그렇게 해야 원래수랑 똑같아지죠. 그렇게 해주면 3 하고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랑 완전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밖으로 쫓아낼 때 3이 곱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나오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 자, 그래서 y는 3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표준형 만들 수 있죠. 즉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고 우리가 구한 것이다.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걸로 구해진 거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는 건 확실한 거지. 여기 마이너스 1까지는 내려오는 거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최대값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없죠. 없다. 이렇게 답을 내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얘도 이제 2차 함수, 2차 식이면서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면 무조건 표준형 마이너스 2로 묶어줘서 마이너스 4x까지 써지고, 그럼 여기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형 만드는 건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 플러스 4가 필요하죠. 마이너스 4 더하기 빼기 해주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올 때 마이너스 2 곱해주니까 플러스 8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3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꼭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고 우리가 구한 것이다? 꼭지점 좌표는 2,13이라고 구한 거다. 얘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그림이 그려지면서 꼭점 좌표가 2,13. 그럼 13까지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다는 의미니까 최대값이 13이 나온다는 얘기하는 거죠. 최대값 y 좌표의 제일 큰 거를 구하는 거. y 좌표 중에서 제일 큰 거. 근데 최소값 y 좌표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쭉 내려갈 거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할 수 있죠. 없다. 뭐 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럼 너무 쉬운데? 이렇게 풀려니까 너무 문제가 이렇게만 하면 참 참 좋겠지만 또 우리 이런 심심한 문제만 풀진 않죠. 자, 얘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건 어쩔 때냐? 여기 제한된 범위를 줬을 때 그럼 조금 문제가 달라지더라. 제한된 범위가 되었을 때. 근데 절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문제를 풀 때 이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풀 때 풀이의 방법은 표준형을 만들어서 꼭점 좌표를 구한다? 아니에요. 표준형을 만들어서 꼭점 좌표를 구해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제한된 범위가 되면은 얘가 포물선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범위까지만 그려지는 거니까 그 그려진 데까지만 그려놓으면 그러면 제일 높은 y값, 제일 작은 y값, 제일 낮은 y값을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 풀이의 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 그냥 그래프를 대충 그려본다라는 생각으로 표정 만들고 그래프 그려보고 판단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때 이 판단이라는 걸 좀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주어진 범위 안에 축이 속할 때, 즉 꼭지점 좌표가 주어진 범위에 들어갈 때와 주어진 범위 내에 꼭점 좌표가 들어가지 않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 꼭점 좌표가 범위에 들어간다면은 당연히 그 꼭점 좌표가 최소값 혹은 최대값 역할을 분명히 할 거고, 이 꼭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높이 올라갈 거고, 멀어질수록 더 낮게 내려갈 거니까 그런 판단들은 우리가 자주 하다 보면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꼭 그 범위 내에 이 꼭점 좌표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꼭지점 좌표에서 가까우면 최소, 멀어질수록 최대가 될 거고, 위로 볼록한 놈이면은 가까울수록 최대, 멀어질수록 최소가 된다는 것은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고 판단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자, 문제 보면서 한번 문제를 또 차근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x값의 범위에 따라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구해지면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 둘 다 구할 수 있게 돼.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표준형 만들기. x제곱 마이너스 2x의 표준형을 만들려면 플러스 1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1은 이제 균형을 원래 없던 걸 더해주니까 다시 빼기 해주고, 그래서 정리해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를 나오니까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데 꼭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1,4가 되는데 1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주어진 범위에 쏙 들어왔어.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그려질 건데,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에 1,4라는 게 싹 들어와. 우리는 여기서 마이너스 2와 x가 마이너스 1 때랑 3일 때를 구하면 되는데 1이잖아. 1에서 3까지랑 1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마이너스 2까지가 더 머니까 마이너스 2가 더 높이 올라갈 거고 3은 조금 덜 올라가겠지. 이게 2차 함수 포물선의 특징이잖아. 얘네가 축을 기점으로 대칭하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그래서 축에 가까우면 요 3, 축에 가까우면 덜 올라갈 거고, 축에서 멀어지면 더 많이 올라갈 거죠. 그래서 3을 집어넣어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직접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어 보면은 2의 제곱해서 8 나오 3,8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9 더하기 4 나와서 13 나온단 말이야. 이거 훨씬 더 높이 올라가지. 그래서 최대값이 3, 최소값 13이 아니라 13, 최소값은 4라고 구해지는 거죠. 이렇게. 자, 다음 문제도. 그럼 얘도 이제 표정 만드는 건 기본적인 거니까 바로 표정 만들어주면 x-3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나오는데 플러스 9가 돼서 나오니까 13 이렇게 해서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꼭점 좌표가 3,13. 그래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건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여기가 3,13이라고 한다면 얘가 요 주어진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 마이너스에서 2까지만 그림을 그려보자잖아. 근데 얘는 3이란 x좌표가 3이란 말이지. 이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 즉 마이너스 1을 내가 여기라고 치면은 2는 한 이쯤에 와서 그림을 내가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은 안 그려지는 거야. 이쪽은 이렇게 없어. 이렇게 없어 여기는.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맞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16 그리고 2 집어넣으면은 12가 나오는 이런 식의 그래프 13까지 올라가지 않고 12까지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은 12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자, 이것을 자주 하다 보면 미지수, 여기 미정계수 K라고 상수항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최소값 마이너스 5를 주면 이 K 값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 최대값도 구할 수 있고. 자, 왜?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까지만 있어도 표준형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K라고 해서 꼭지점 좌표가 2, 마이너스 4 플러스 K라고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도 확실히 알고 여기 꼭점 좌표가 2, 마이너스 4 플러스 K라고 우리가 구해진 거고 근데 마이너스 4에서 2까지만 그림을 그린데 2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4는 한 대충 이쯤에 있겠네.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작은 쪽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이쯤에 있을 거고 그러면서 그래프는 어디까지만 그려지는 거야? 마이너스 4에서 2까지만 그려진다 했으니까 이쪽은 그래프가 없고 그래서 이쪽에서만 그려지는 얘를 가지고 최소값과 최저값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마이너스 5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K 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와준다. 마이너스 1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이 K가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을 구하는데 최대값은 마이너스 4일 때 X가 마이너스 4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니까 X에 마이너스 4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인 것까지 구해졌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네요. 36 마이너스 5 그래서 최대값은 31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럼 여기 이 문제 유형 즉 2차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방법은 뭐야? 결국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래프를 그려봐서 높은 데가 최대값, 낮은 곳이 최소값이라고만 생각해주면 어떤 유형이 나오든 문제를 다 할 수 있게 될 거야. 함수가 2차 함수가 아니라 다른 함수가 나온다 해도 자 그러면은 응용의 문제로 두 개만 더 살펴보도록 하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하고 B는 X축 위에 있고 두 점 C하고 D는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이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
자, 얘가 직사각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C하고 D 얘네들은 같은 높이에 있단 말이야. 이 2차 함수 포물선은 이 축을 기점으로 좌우 대칭한 놈인데 같은 높이에 있다면은 요 A 이 원점 O에서 A까지 길이나 원점 O에서 B까지 길이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요 길이를 t라고 한번 나오자. t 이렇게 t라고 나오자. 그러면은 이 b좌표가 t, 0이 나오게 될 거고 c좌표는 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로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자, 지금 얘는 둘레 길이를 구하는 문제. 근데 꼭 기억하도록 해. 길이를 구하려면 이 좌표 평면상에서 길이를 구할 거면 꼭 좌표가 필요해. 좌표를 알아야 길이를 얘기할 수 있어. 자, 여기서 가로 길이는 저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한쪽 여길 t라고 했으니까 요 한쪽 가로 길이는 2t가 될 거고 세로 길이는 이 y 좌표에 만큼 나오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라고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좌표를 알아야 길이를 구할 수 있어. 길이를 구한다기보다는 정할 수 있다고 해줘야 될까? 그래서 둘레라고 하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아니라 가로 더하기 세로,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에 2배를 해줘야 둘레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또 그냥 2차식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됐네. 그럼 뭐 해주라고? 표준형 구하자고. 마이너스 묶어서 주면은 t 제곱 마이너스 2t 여기 마이너스 4까지 써줄게. 그러고 나면 얘 좀 필요한 게 뭐야? 얘 표준형 만들려면 플러스 1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1이 필요하지. 플러스 1 필요해서 주는데 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로 해서 t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나와.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가 되지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2가 곱해져서 플러스 10이 돼서 나오게 되겠네. 즉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와중에 그러니까 이게 둘레 길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야. 둘레 길이가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t가 1일 때 10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지. 10 여기 1,10이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10이 되어주는 거죠. 자, 5번 문제. 어느 과일 가게에 한 개가 800원짜리인데 800원짜리고 그때 1000개씩 팔린대. 근데 가격을 x1 올리면 800에다 더하기 x를 해주면 이 x개씩 감소한대. 빼기 x만큼에서 감소된대. 그때 이 가격과 판매량을 곱해주는 게 판매액이잖아. 이거를 곱해주면 판매액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온 거지. 그때 사과 한 개 가격을 구하라고. 그럼 결국 얘도 뭐야? 얘 전개시켜주면은 마이너스 x 제곱 800에서 플러스 200x 그리고 더하기 80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2차식의 최대치수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뭐한다? 표준형 만들어 간다. 왜? 그래프 대충 생각해 보려고. 마이너스 200x 더하기 80만.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나누기 2 한 거에 제곱이 필요하니까 여긴 100의 제곱이 필요한 거야. 빼기 100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저 나누기 2 한 거의 제곱. 그래서 표준형 만들어주면 x 마이너스 100의 제곱 더하기 제곱한 거. 그러니까 아마 만 나오니까 81만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즉 얘는 꼭전좌표가 100,81만이 나왔어. 위로 볼록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게 어떤 거 판매액의 그 수치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얘가 x가 100일 때 제일 큰 x가 100일 때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판매액 최대값. 그치? 그래서 우리는 x가 100일 때 최대값 나오게 되니까 그때 사과 한 개 가격은 800 더하기 x 즉
100일 때 제일 많이 올라간다. 가격이 900원일 때 최대 판매액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혹시나 뒤에 것까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 혹시 눈치챘어? 우리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x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나오냐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y값까지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표준형을 만들면서 여기서 끝난 거야. x가 100일 때 최대값 나온다는 건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표준형을 가져간다. 근데 그 이유는 꼭점좌표를 구하기 위한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시다. 왜냐면은 이런 그냥 꼭점좌표 구하는 거다라고만 생각해버리면은 뭐 유리함수, 나중에 무리함수 이런 거 나올 때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은 얘는 꼭점좌표가 없는데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의 상황을 보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